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나와 평생 갈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으로 나의 위치를 측정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VIP를 알게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또 그래서 적당한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꼭 사귀고 싶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위에서는 그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나는 저 사람이랑 친구라고 싶은데 쟤는 나랑 친구라기 싫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 차별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서 평생 오래 갈 것 같은 좋은 사람과 친구를 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의 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많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은 조금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인품과 어느 정도 되는 훈훈한 느낌과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까지 떨어지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 찾아내지? 라고 하게 되는 거에 가장 정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한 진짜 성격 이상자가 아닌 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되잖아요. 우리들은 흔히 오해해요.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면은 이상한 사람만 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친절하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나한테는 친구의 선택권이 넓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결국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네, 맞습니다. 내가 결국은 남하고 원만하게 오래 갈 수 있어야지 내 주위에는 결국 원만하게 오래 가는 사람이 남는 거고요. 내가 느낌이 좋은 사람이 되면은 내 주위에도 느낌이 좋은 사람만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법을 갖다 알고자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단순히 내가 착한 사람이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내가 매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는 일단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기준이 친구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요, 나는 착한 것만으로도 내 주위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친구라는 관계는 굉장히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다지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친구들이 내 주위에 구성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친구들을 갖다 나보다 벅찬 쪽으로 잡게 되면 난 갈등에 놓이는 거고요. 친구들을 나보다 약간 낮은 쪽으로 놓이게 되면 나는 갈등에 놓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얘기하고 그 친구가 있어서 좋은 거지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으며 그 친구를 뒀다는 거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 아닌 영향도 없으며 단지 그 친구와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면은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면 그거로 이미 게임은 끝나요.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속에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나는 좀 내 친구들이 고상한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고상한 취미를 가지면 되지. 결국은 내가 친구한테 원하는 덕목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기본은 착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기본이 있는 거고요. 착하고 즐거운 거로 만족이 안 되는 내가 원하는 친구 모습이 하나 있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친구의 모습에 해당되는 점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속에서 억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모습일 때는 그게 이제 친구한테 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 외모가 별로잖아요. 외모가 아름답고 훌륭한 친구랑 있으면은 계속 열등감에 휩싸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 외모가 열등하잖아요. 난 자꾸 이쁜 사람들을 친구로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나는 그거로 인해서 내 심리적 보상을 받고 그 친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지만 바로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친구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나중에 아름다워지잖아요. 우정이 끝나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주위에는 굉장히 의대 가고 어디 변호사 되고 굉장히 그런 친구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들과 있으면서 열등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나는 그 사람들과 있음으로 해서 심리적 보상을 얻어요.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난 의사도 아니지만 내 친구들은 다 변호사 의사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원래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열등감과 의존감이 동시에 있게 되니까 갈등이 있게 되고 그 우정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근데 그런 딜레마에 놓일 때는 좀 어떻게 그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저는 또 이런 생각도 꼭 해소해야만 될까? 우리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결국은 괴로운 우정, 항상 시샘과 질시를 갖다 동반하는 우정이더라도 그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우정이 나한테 주는 만족감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열등감을 갖다 느끼는 가로 부분이 내가 그 친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우정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나를 좀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 친구들이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을 갖다 사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친구를 만나고 괴롭지만 아직 나는 충분히 강해지지 못해서 친구가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은 나는 이 우정이라도 있는 게 나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고 행복하고 성숙한 우정과 완벽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미성숙한 우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친구가 나눠져 있지요. 진짜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내가 전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친구를 만나고요. 누구랑 같이 있어서 좀 상승하는 기분을 느껴야 될 때는 열등감은 느끼지만 나보다 좀 잘난 친구를 만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요. 목적에 따라 친구를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친구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우정은 이용하는 우정인 거고요. 이용한다 그래서 그게 우정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내 어떤 우정은 진짜 내가 힘들 때 전혀 이용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우정에 가까운 우정도 있게 되겠지요. 결국 한 사람이 가지는 우정의 정도와 레벨도 참 복잡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다층화되고 복잡할수록 오히려 더 성숙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딜레마, 열등감을 느끼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열등감을 견디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 날이 되면 내 마음이 결정해져요. 미리 고민을 하고 미리 이 친구와 우정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나는 열등감을 이겨낼까는 저는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친구와의 우정의 이유가 그 친구의 우월함에 있는데 내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은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안 만나게 될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친구한테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 순간 그 우정은 끝나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거를 모를 때 그게 안개에 휩싸일 때 이게 우정으로 포장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알면은 그 순간 난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난 해방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내 열등감을 보상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만나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괴로울 때가 있어. 정도가 되는 건데 내가 얘네들을 만나는 목적은 생각해보니까 열등감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아는 순간 이 우정은 나한테 우정이 아닌 이용으로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으로 포장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포장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런 형태의 우정은 우정으로서의 가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해결이 돼요. 내가 인성도 좋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이 많은데 내 주변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몰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처음에 알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시간이 가면서 선별이 되는 거지요. 어떤 병원에 가니까요. 그 병원의 직원은 전부 다 훌륭하고 나이스하더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직원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원은 하나씩 안 나가면서 모여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좋은 직원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병원에는 좋은 직원도 있고 불친절한 직원도 있고 일 못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병원에서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직원한테는 월급도 더 주고 해서 남고요. 일도 못하고 불친절하고 굉장히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은 싸우다 나가면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쌓이다가 보면은 결국은 나쁜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곳이 없게 돼요.
우리는 친구가 무한정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정 아무리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 분도 20명, 30명이 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남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면 필요하게 되지 새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만 저절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한테 대단한 식견과 사람 보는 법이 있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만 저 사람한테 몰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이 남게 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다가 보니까 피곤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고 피곤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존재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란 거고요. 두 번째는 손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관계를 굳이 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친구 있어요. 뭐 한국에서 어울릴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 친구랑 그런데 2주 동안 여행을 같이 갔더니 되게 피곤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친구랑 여행 같이 안 가고 가끔씩 만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꼭 여행 동안에 있었던 불쾌함을 갖고 사과를 받아내야 돼요. 사과를 안 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뿔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굳이 손절하지 않고 바쁘다 하게 되면 몇 달 있다 만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품이 좋고 괜찮으신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손절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친구나 어느 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얘랑 있으면은 그저 얘랑 있고 즐거우면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이랑은 심각한 얘기를 잘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같이 운동하면 좋아요. 그런데 운동만 하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꼭 위로를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진정한 우정을 꿈꾸는 분들은요, 그게 어느 한 사람이 슈퍼맨처럼 모든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요. 재밌게도 하고 위로도 같이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나는 이 친구랑 운동하고 싶다는데 이 친구가 난 운동 너무 싫어해서 안 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지? 실망해버리는 거죠. 실망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수록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렇군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낮춰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싫어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 내 앞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싫어할 권리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저는 세상에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난 저 사람이 싫어해는 윤리적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미워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게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싫어해서 멈추는 사람들은 기대치가 낮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냐 하면은 싫다 좋다를 옳다 그르다로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기대치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울 때 그래 내가 그냥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지고 깔끔해져요. 내가 저 사람이 좋을 때 그냥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좋아서 저 사람이 좋은 거지 저 사람이 뭔가 올바라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올바르지 않아질 때 나는 저 사람을 갖다 미워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옳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 옳다로 포장하고 싶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르다로 포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한두 가지 그냥 나랑 다른 거 나랑 싫어하는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라고 할 때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뿐이야.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가 할 때 그 사람을 너무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포장하면 포장이 벗겨질 때 나는 또 실망하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천재 가치 있고 즐거우면은 저는 그거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기대하지 않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이라고 바란다 그러면은 그 밑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쪽이 그런 사람이 내 친구가 되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확실해요. 네, 오늘 최명기 선생님을 모시고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과 진짜 좋은 친구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